이집트 파라오의 저주, 미라 속에 잠든 공포의 전설, 끝없이 펼쳐진 사막의 한가운데 고요한 피라미드 속에 누군가의 숨결이 들려오는 듯하다. 1000년이 넘는 세월을 넘어서 미라로 남은 고대의 군주들은 아직도 자기의 영역을 지키고 있는 걸까? 그리고 피라미드 속에 잠들어 있는 그들은 누군가의 침입을 두려워하며 저주를 남겼다는 전설이 있다. 이집트 파라오의 저주. 이제 당신을 그 미지의 세계로 초대합니다. 이집트 파라오의 저주는 고대 이집트의 미라를 발굴한 사람들에게 불운과 재앙이 닥친다는 이야기를 말합니다. 이 전설은 특히 1922년 하워드 카터가 고대 이집트의 유명한 파라오인 투탕카멘의 무덤을 발굴하면서 더욱 유명해졌습니다. 투탕카멘은 아마도 이집트 파라오 중 가장 널리 알려진 인물로 그의 무덤은 고대 유물들이 거의 완벽한 상태로 보존되어 있어 놀라운 발견이었습니다. 하지만 카터와 함께 발굴 작업을 진행한 사람들, 심지어 주변 인물들에게도 이상한 사건들이 이어지면서 파라오의 저주에 대한 신비로운 이야기가 퍼져나갔습니다. 투탕카멘의 무덤을 개방한 이후로 관련된 인물들에게 벌어진 사건들은 마치 고대의 힘이 깨어난 듯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카터의 재정적 후원자였던 카나본 경이 투탕카멘의 무덤이 열리고 몇 주 뒤에 갑작스러운 질병으로 사망한 사건이 있습니다. 카나본 경은 모기에 물린 상처가 감염되어 고열에 시달렸고 결국에는 회복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죽음은 전 세계 신문에 대서특필되었고 그가 파라오의 저주를 받았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이후 카터의 주변에서도 몇몇 인물들이 연이어 불운한 일을 겪으면서 저주의 신비가 더욱 커져갔습니다. 저주와 관련된 또 다른 흥미로운 사례는 프랭크 하스퀼이라는 고고학자의 경우입니다. 그는 투탕카멘 무덤의 발견을 기록하기 위해 현장에 있던 사람이었는데 카나본 경이 사망한 후 몇 년 뒤 심장 발작으로 사망했습니다. 투탕카멘의 무덤 발굴에 참여한 사람들 중 비슷한 방식으로 병을 앓거나 불운을 겪은 사례가 여러 개 보고되었고 사람들은 이를 단순한 우연으로 보기 어려웠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은 이집트 파라오의 저주라는 이름을 달고 미지의 영역에 대한 경고로 인식되었습니다. 하지만 파라오의 저주가 과학적으로 설명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무덤 내부에는 오랜 세월 동안 폐쇄된 공간에서 서식하는 곰팡이나 세균이 축적되어 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3000년 이상 방치된 장소는 독성 물질들이 축적되기 쉬운 환경으로 무덤에 들어갔다가 감염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또 다른 가능성으로는 탄소일 산화물이나 다양한 화학 물질들이 축적된 무덤 속에서 오랜 시간 머물며 숨을 쉬면 중독 증세가 나타날 수 있다는 가설도 제기되었습니다. 고대 이집트인들이 미라와 무덤을 보존하려고 사용한 물질들 역시 건강에 해로운 화학 성분을 포함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무덤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한 아스팔트, 수은, 빗소 등의 방부제가 시간이 흐르면서 미세 입자가 되어 공기 중으로 떠돌고 발굴 작업 중 흡입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발굴 당시에는 지금과 같은 보호 장비가 없었기에 연구자들은 치명적인 환경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집트 파라오의 저주를 단순히 과학적 설명으로만 정의하는 것은 무언가를 놓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고대의 무덤에는 여전히 인간이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신비로움이 감돌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이집트의 황량한 사막에 잠들어 있는 수천 년의 유산은 여전히 우리에게 깊은 경외감을 불러일으킵니다. 그곳에 묻혀있는 미라는 단순한 고대의 유물이 아니라 영원히 잠든 자들이 남긴 마지막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저주의 진실이 무엇이든 파라오들은 그들만의 방식으로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말을 걸어옵니다. 신비로운 전설과 그 속에 담긴 고대의 이야기를 다시 생각하며 과연 이 저주가 완전히 풀릴 수 있을지 그 미스터리가 여전히 우리를 매료시킵니다.